정남 씨 씻겨드리면서 느낀 건데요. 이러다 저까지 젖어버리겠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욕실 안, 김서린 거울 사이로 스쳐간 지연의 눈은 묘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듣고 있는 거지. 허리 수술 후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 돌봄을 돕는 이모님 같은 분을 부르게 된 건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 쉰둘이라 했습니다. 첫날 집에 들어와 인사를 나눌 때만 해도 이렇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요. 정남 씨, 팔 힘드니까 수건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자연스레 시작된 씻김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불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남의 손에 몸을 맡긴다는 게 제 나이 되면 그 자체로 고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연의 손길은 딱 필요한 곳에만 정확히 닿았습니다. 비눗물이 허리에서 허벅지로 흘러내릴 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차갑던 피부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모른 척하는 듯, 그러나 어느 순간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스쳐간 건 동정이 아니라 묘한 끌림이었죠. 정남 씨, 괜찮아요.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져 욕실 김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그녀의 실루엣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의 손이 허벅지 안쪽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끝이 닿지도 않았는데 전율이 온몸을 타고 번져갔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선을 넘게 되겠구나. 정남 씨, 아까 표정이 참 순진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불쑥 튀어나온 듯했지만 제 가슴 속 깊이 꽂혔습니다. 웃는 얼굴로 던진 한마디였는데 왜 그 말이 그렇게 들리던지요. 저는 괜히 목이 타는 것 같아 물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덜덜 떨려 물을 반이나 흘려버렸습니다. 에구, 조심 좀 하세요. 제가 다 닦아드릴게요. 지연은 행주를 가져와 테이블 위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시선은 그 손끝에만 꽂혀 있었죠.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겨우 씻겨주고 돌봐주는 사람인데, 하지만 생각대로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욕실에서 느낀 그 미묘한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지연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허벅지를 스치던 순간 그 따뜻한 체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 먹어 뭐하냐,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자책을 해도 심장은 솔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연이 제게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정남 씨, 밥 먹을 때 표정이 참 귀여워요.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엽다니, 59 먹은 노인이 귀여울 게 뭐가 있나요?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나이랑 상관없어요. 눈빛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입술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눈빛을 본다니?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지연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앉아 그 뒷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드러나는 목덜미, 흘러내린 머리카락. 이상하게도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남 씨, 맥주 한잔 할래요? 지연이 갑자기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맥주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술을 입에도 잘 되지 않는데 그녀의 제안에 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좀 힘들었죠. 저도 그래요. 그냥 기분 전환 삼아 가볍게. 식탁 위에는 맥주 2캔과 간단한 안주가 올려졌습니다. 지연은 잔을 채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남 씨, 혼자 사는 거 많이 외롭죠? 그 말에 저는 괜히 기침을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글쎄요, 뭐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잔을 부리쳤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집에 가도 반겨주는 사람 없거든요. 그 순간 마치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술 기운이 오르며 마음속 장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잔을 비우고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머리칼 사이로 은은하게 샴푸 향이 밀려왔습니다. 정남 씨,
사람은요, 누구나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귓가에 떨어진 속삭임이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움켜쥐며 겨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연의 얼굴, 목소리,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더는 억누르지 말자.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선을 넘는다.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침대 옆 창문이 흔들리며 바닷바람이 들이쳤습니다. 그 바람 소리에 묻혀 제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설렘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맥주잔을 치우던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남 씨, 어제는 저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녀의 고백은 불쑥 던져진 것 같았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건 그냥 순간적인 거였을 겁니다. 서로 피곤했으니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니요. 그건 피곤해서 나온 반응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느껴졌어요. 정남 씨도 저처럼 외로운 거죠?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병으로 몸이 불편한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아무도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씻을 때 일부러 동작을 늦추고 수건을 혼자 쓰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지연의 손길을 오래 느끼려 했습니다. 정남 씨, 오늘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냥 저한테 맡기면 편한 걸. 지연이 웃으며 말하면 저는 괜히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 자존심이 있어서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제 옆에 있어줘요. 욕실에 들어가면 수증기와 함께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의 손길이 등에서 허리로, 허벅지로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정남 씨, 여긴 좀 간지럽죠? 네, 조금. 그래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남자 몸은 손이 많이 가네요. 그녀는 농담처럼 웃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져 나도 모르게 벽을 짚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연이 일부러 제 앞에 앉아 발톱을 깎아주었습니다. 이런 건 제가 해드리는 게 마음 편하죠. 그녀가 제 발을 무릎 위에 올렸을 때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순간 저는 감각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남 씨,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묻자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덥네요. 덥긴요. 창문도 열어놨는데. 지연은 소리내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은근한 여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가끔 제 젓가락을 들어 고기를 집어 제 입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입 벌리세요. 팔 힘들잖아요. 저는 머뭇거리다 입을 벌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입술에 스쳤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제 온몸을 타올랐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너무 행복하네요. 지연은 제 말을 들었는지 모른 척하며 밥을 먹었지만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지연의 손길과 눈빛만 가득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씻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연은 수건을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좀 꼼꼼히 씻어야겠네요. 냄새가 조금 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녀는 제 속옷까지 벗기려 하며 말했습니다. 정남 씨, 이제 부끄럽지 말아요. 저도 여자지만 돌보는 일은 돌보는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은밀한 곳이 눈에 띄게 반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 지연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피식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이젠 틀림없다. 그녀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 욕실 불빛 아래 제 은밀한 반응을 바라보던 지연이 갑자기 시선을 맞추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남 씨 이제 저도 모른 척 못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응, 나야. 그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지연의 전화 통화. 저는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귀는 온통 그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안해. 나 일이 있어서 못 가. 아니, 알았어. 다음에 보자고. 짧은 대화였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에게 아직 남편이 있다는 사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남의 아내잖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도 스며들었습니다. 말끝마다 묻어나는 피로, 그리고 냉랭한 어투. 부부라기보다 낯선 사람과 억지로 이어진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까 전화 온 분, 남편이신가 보죠? 지연은 잠시 술잔을 들었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주말 부부예요. 사실 주말에도 잘 못 봐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온갖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왜 나랑 이렇게 가까워지는 걸까? 내가 그녀를 욕심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씻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욕실 문을 열며 지연은 제게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정남 씨, 오늘은 제가 조금 더 꼼꼼히 해드릴게요.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그녀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비눗물이 등에서 허리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온몸이 경직된 채 벽을 붙잡았습니다. 정남 씨,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제가 그렇게 무섭나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떨립니다. 지연은 제 귀에 입김처럼 속삭였습니다. 떨리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욕실 안 수증기가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며 귀까지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녀의 손길이 허벅지 안쪽에 머물렀습니다. 조금만 더 움직이면 선을 완전히 넘어버릴 자리였습니다. 정남 씨. 네. 가끔은요, 저도 그냥 여자이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씻김이 끝나고 우리는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맥주잔을 채운 지연이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남 씨, 저한테 너무 솔직하시네요. 몸이 다 말해주니까. 저는 얼굴이 붉어져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몸을 통제할 수가 없네요. 지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자라면 당연한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말 속에 나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문을 두드리는 바닷바람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그녀의 속삭임이 맴돌았습니다. 저도 여자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단순한 돌봄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녀도 서로의 외로움과 갈증을 채워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씻김을 마치던 지연이 제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남 씨, 이젠 우리 둘 다 모른 척 못하겠죠? 정남 씨, 오늘은 숨기지 말아요. 제가 다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제 귓가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숨이 가빠져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욕실 문을 닫자 사방은 수증기로 가득했습니다. 김이 거울을 덮고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의 실루엣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내 속옷을 벗겨냈습니다.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괜찮아요. 남자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녀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동시에 불씨를 붙이는 성냥 같았습니다. 비눗물이 내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등에서 허리로 다시 허벅지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몸은 이미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남 씨, 참지 말아요. 저도 느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몸이 떨려 벽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귀까지 울렸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큰일이면 어때요? 오늘만큼은 저도 그냥 여자이고 싶어요. 그녀의 손이 마침내 내 은밀한 곳을 감쌌습니다. 순간 세상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뜨겁고 부드러운 감촉이 나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아,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비누칠을 하며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솔직해지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라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 너무 창피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정남 씨가 더 좋아요. 그녀의 말은 마지막 남아있던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물줄기가 우리 사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 걸 오늘만 하자고요. 그녀의 눈빛은 뜨겁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욕실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증기와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두려움과 해방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떨림 속에 그녀의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 몸과 마음이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어떤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만 느껴졌습니다. 씻김이 끝난 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건으로 내 몸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남 씨, 이제는 모른 척 못하겠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이 잠시 떨리다 이내 내 손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녀가 내 귀에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저도 무섭습니다. 정남 씨, 우리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데 목은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욕실에서 첫 번째 선을 넘은 뒤 우리는 며칠 동안 아무 일 없던 듯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식탁에서 눈이 마주치면 괜히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씻는 시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결국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 원했어요. 지연은 그렇게 속삭였고 나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수증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붙잡았습니다. 내 몸은 불타오르고 그녀의 숨은 거칠게 엉켜왔습니다. 끝나고 나면 늘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지? 며칠이 지나자 지연은 조금씩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씻겨주던 손길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고 대화도 담백하게 흘러갔습니다. 정남 씨,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혼자도 조금씩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 속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지연 씨, 저 혹시 불편해요? 제가 무리하게 한 건 아니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남 씨는 착해서 오히려 제가 더 걱정돼요. 그 대답은 위로 같았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바닷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만약 그녀가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지? 머릿속에 그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내 곁에 없는 집은 다시 얼어붙은 무덤처럼 느껴질 게 뻔했습니다. 어느 저녁, 씻는 시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연 씨, 오늘은 그냥 옆에만 있어 주세요.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정남 씨, 제발요.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돼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씻김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욕실 바닥에 앉아 내 옆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소리 사이 서로의 숨소리만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정남 씨,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아직 남편이 있어요. 아무리 별거 중이라도 그래도 저는 아내인데.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지연 씨가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이젠 돌이킬 수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우리가 이대로 가다간 둘 다 망가질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지연은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정적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남겨도 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끝난 걸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째 혼자 씻으려다 넘어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없는 집은 더럽고 어두웠습니다. 나는 괜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못 본다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눈가가 뜨겁게 젖어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매달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녀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삶의 균형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흐른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남 씨 오늘 밤 그냥 안아만 줘요. 정남 씨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피곤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뜨겁게 타는 무엇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본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가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지연 씨, 이거라도. 그녀는 잔을 받아들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낮게 웃었습니다. 정남 씨, 참 바보 같아요. 이렇게까지 기다릴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연하죠. 지연 씨 없는 집은 무덤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다가 이내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머리칼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습니다. 오늘 밤만은 그냥 여자이고 싶습니다. 아내도 보호사도 아닌 그저 한 여자로요. 나는 그 순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떨려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내 가슴에 닿는 순간 오래된 얼음이 녹아내리듯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만난 걸까요? 내가 중얼거리자 그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가져왔습니다. 뜨겁고 거칠고 절시한 키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숨을 삼키듯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몸을 부딪혔습니다. 욕실로 들어가자 수증기보다 더 뜨거운 체온이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내 목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저를 숨기지 말아요. 끝까지 저를 남자로 느껴주세요. 나는 두 손으로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세상 모든 갈망이 이 순간을 위해 모여든 듯했습니다. 떨림과 열기, 그리고 미칠 듯한 외로움이 섞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서로를 확인하듯 우리는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울음 같았고 내 심장은 폭발할 듯 요동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예감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지연 씨 제발 떠나지 마세요. 나는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정남 씨 그래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내가 이 감정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침대에 누운 채 우리는 한참을 서로의 체온에 기대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멀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떠나기 전에 꼭 정남 씨를 여자로서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럼 난 내 인생 마지막 사랑을 오늘 만난 거네요. 그녀는 대답 대신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새벽녘, 지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흐린 불빛 속 그녀가 옷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습니다. 정남 씨 기억해 주세요. 저는 한 번쯤 당신의 여자였다는 걸. 정남 씨 저를 여자로 기억해 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새벽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떠났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남은 건 그녀의 향기뿐이었습니다. 샴푸 냄새, 땀과 눈물이 섞였던 채취가 침대 위에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못한 채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텅 비어 있었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뜨거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탁 위엔 손도 대지 않은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썩어갔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한순간에 늙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이게 다 꿈이었나?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그녀의 손길, 목소리, 숨소리까지 모두 내 안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은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현관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남 씨, 고마웠습니다. 저를 진짜 여자로 느껴주셔서 덕분에 제 인생에도 마지막 불꽃이 있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이상하게도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죽은 듯한 고독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은 금기였고 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삶의 마지막을 불태워준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창밖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는 혼잣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였구나. 그 깨달음 하나로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가끔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젠 다시는 그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겠지. 그럴 때면 마음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곧 따스한 기억들이 나를 감싸주었습니다. 욕실에 김이 서리던 순간, 식탁 위에 맥주잔, 수줍은 눈빛, 그 모든 게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연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더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래요, 잘 사세요. 나를 한때라도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정남 씨, 저를 여자로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선율처럼 가슴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혼잣말했습니다. 이건 꿈이었나 아니면 내 인생 마지막 사랑이었나.